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공무원 이모 씨의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피살자의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동생의 죽음을 내몰았다. 이것은 개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도저히 월북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군이 마치 자신의 동생이 월북했다는 듯이 정보를 흘린 데 대해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어요. 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런 보고를 받고도 군 행사에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이상한 행동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대통령이 할 이야기냐? 국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무능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변명만 할 줄 압니다. 뭔가 제대로 일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뭐가 터지기만 하면 뒤늦게 유감 표명하고 분노를 표출한다. 북한이 해상에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에 정부는 우리 자체 감시 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종합하고서도 상황 판단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에 북은 사살 명령을 내렸고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북한이 입경자를 사살할 수 있다는 정보를 미국 측에서 제공했지만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헤럴드 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헤럴드 경제가 단독으로 미국 정보를 받고서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군과 정보 당국 그리고 청와대 NSC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번 우리 국민의 총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공유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최초 한국인 공무원의 실종 사태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미국이 공유받았고 이후에 다수의 정보가 다시 한국에 공유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첩보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입경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니까 국경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외교 소식통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가 확보한 첩보는 공무원의 피격 이전에도 상당했을 것이다. 이 중에는 북한군에 의한 사살 가능성을 다룬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한국 NSC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내용들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한미군은 사건 이전에도 북한군이 국경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해서 입경하는 사람에게 대한 총살을 나섰다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죠. 이 주최 행사에서 북한이 코로나 감염 방지를 핑계로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서 사살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에 1km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살하라 하는 그런 지령이 내렸다는 소리도 들렸던 것입니다. 탈북자 출신의 주성아 기자도 자신의 개인 유튜브에서 지난 12일 날 방송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소행임을 알리되 증거는 남기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라 하는 이런 지시를 북한 관련 기관에게 다 내렸다고 합니다. 본때를 보여주라. 증거를 남기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충지대 등에서도 도발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완충지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 그 완충지대에서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북한이 사살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국민이 죽었는데 북한과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이런 측면을 볼 때 정말 한심한 군이 아닌가. 주성아 기자가 방송한 것은 지난 9월 12일입니다. 여기 보면 김정은 대남 겨냥 특대형 테러 지시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김정은 단독 생방송 우리 소행임을 알릴 때 증거는 남기지 말라. 이게 주성아 기자의 유튜브 계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대형. 이게 생방송을 했습니다. 주성아 기자는 북한 출신으로 지금 유력 일간지 기자를 하고 있고 북한에 관련된 소식들을 잘 전하고 있는, 그래서 북한 내부의 소식통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지금 왜 이런 지시를 내렸나 하는 것, 첫째 하나는 북한 내부에 지금 불만이 많기 때문에 길게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북한 내부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외부에서 이 테러
또는 이런 소행을 저지름으로 해서 북한 내부의 단합을 유도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긴밀관계를 살짝 만들어서 지금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별 신경 쓰지 말고 도발을 일으켜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측의 지원을 받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 주승학 기자의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 정부는 이런 미군 측의 정보도 최종적으로 표류적인 우리 국민이 사살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오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 정보를 봤을 때 남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북한군이 총살에 나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런 게 지금 우리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 표류 중인 그 시간에 최초 확인한 시점은 22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국민과 북한군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보니, 그런데 사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해서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은 사살을 했다. 그리고 시신 위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켜버렸다. 정말 엽기적인 만행이었습니다. 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했다는 첩보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마저도 제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살 첩보를 지난 22일 밤 10시 30분께 입수했지만 다음날 오전 1시쯤 열린 NSC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회의를 계속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좀 수상한 것은 왜 이 시간에 NSC를 회의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고 있었나? 왜 몰랐을까? 그렇게 안보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열중하다고 한 대통령이 참모들, 지금 국정원장,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왜 대통령은 몰랐을까? 대통령을 왕따시켰나? 아니면 대통령을 무시했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야 총살 첩보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군이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우리 대통령의 최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 당국자들은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또 대통령은 그 청와대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